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개 종목 흐름들 체크하면서 출발을 보시죠. 오늘도 1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현 선물 매도세가 거칠었죠.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 여파를 받아서 2%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다만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그 추이들이 발표된 건데 삼성전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점유율은 1%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래도 1순위 굳건히 삼성전자, 2위에는 애플, 3위에는 샤오미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에서 또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반도체주들의 영향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오른 건 삼성 SDI였습니다. 2% 가까운 약세, 2차 전지주들 잠시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금 센티가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엔 오르겠지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목표가 하향은 물론이고 소재 가운데서 대장으로 꼽히는 우리의 에코프로비엠도 매도로 의견이 나오면서 불명예를 아는 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회복 언제 될 건지 정말 진 바닥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SK하이닉스였네요.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최근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성장주들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과 함께 TSMC 실적 이번 주 나오죠. 또 매출에 이어서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이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어제 그 물량이 크진 않지만 다시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점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다음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제는 5위에 있었는데 2% 정도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빠질 때 매수를 한 거일까요? 한 계단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 행렬에 아주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기부금을 전달했다라는 소식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취임식 이전에 또 만찬에 참석할 걸로 정의선 회장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확정된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떤 본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죠. 유럽에 수소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수소 트럭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본격화한다는 전망입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 자율주행에 의해서 또 다른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5위에 오른 건 LG화학이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그 자회사로 꼽히는 또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모델 Y인 주니퍼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CATL과 함께 배터리 양대 산맥의 지위를 조금 더 굳건히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라는 내용의 전문이었고요. 이번에 6위에 오른 건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기아입니다. 조금의 아쉬운 흐름. 다만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당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라는 어제자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른 기업. 오늘도 유한양행이었네요.
자,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캐시카우로 물론 우리 내수 시장의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한번 작용을 해줄지도 궁금해지고요. 이와 함께 박세바이오와는 반려견 전용 면역 항암제 판매 협약도 체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어떤 줄기의 맥락들이 여러 포착되는 대목이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간밤에는 모더나의 어떤 실적 악화 때문에 분위기 좋지 않았었는데 바이오주 이번 주 대형 이벤트와 함께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일단 어젯밤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반도체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AI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는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최상위 동맹국에 들어갔는데 적대국에 중국이 들어가면서 또 강력히 비판을 쏟아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전혀 관련 없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정도일 텐데 단계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가 빠진 이유 자체가 이 법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치가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포지션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 맞춰서 좀 낮춰서 팔았던 뭐 B20이라든지 B30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그 반도체들이 이제 못 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엔비디아에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골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를 뭐 수출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드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가장 큰 타겟이 되는 거는 뭐 엔비디아의 GPU를 사줄 수 있는 나라를 정해준 거죠. 팔 수 있는 나라를 정해준 거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정해준 겁니다. 뭐 정해줘도 우리나라 지금 안 사고 있죠. 예, 좀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해줄 때 좀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기사 자체가 다이렉트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쪽에서는 중국 쪽의 포션이 좀 꽤나 되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되죠. 뭐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만회를 할지 네. 아마 엔비디아는 좀 고심을 좀 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빠지면 또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고 뭐 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밸류 체인의 영향을 네. 받기 때문에 다이렉트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오늘 또 마침 반도체주들 뭐 분위기 별로 안 좋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요. 삼성전자에서 HBM4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 목표일 뿐이다라고 왠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뭐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 HBM4까지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AI 산업 발전에 전혀 그 웨이브에 올라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는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다 끌고 가서 사실 블랙홀을 만든 거죠. 네. LG전자에서도 근무하다가 조금 우수하면 다 글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좋은 인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 주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작년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HBM3를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결국 못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설계 변경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HBM4는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단계 하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산 방식도 완전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저는 충분히 마이크론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이 일정이 당초에는 하반기였는데 이게 상반기로 좀 당겨진 게 지금 뭔가 괜찮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나? 최대한 뭐 자신감 있으니까 흘렸겠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습니까? 관련된 IR을 열심히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서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자료도 많이 안 줘서 가이던스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비밀 유지 부분이 있는 예, 근데 이제 뭐 기사가 한동안 이제 작년에도 엄청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러 좀 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식적인 코멘트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오늘 센티 안 좋을 때 미워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낫겠네요. 뭐 반도체는 센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사실 미국 주가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조금 조정받으면서 같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대외 여건이 좀 안 좋죠. 금리도 네. 안 좋고 어제 달러 지수도 뭐 장중에는 110까지 올라갔던데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좀 취임하면 그건 좀 잔잔해질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다. 전체 국제 시장이 예.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연준 위원들까지도 자꾸 이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금리 못 내린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사실은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달러를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시장이 조만간에 그럼 취임한 이후에 네.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한 1월, 2월, 이제 2월 접어들면 저는 오히려 금리도 좀 내려가고 달러 지수도 좀 안정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게 버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러다 갑자기 버블 나오고 너무 주가가 고꾸라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버블 듭니다. 얘기하는 분들 지금 네.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쨌거나 반도체 매수의 의견에 변경은 없으시고 네, 그냥 맞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자. 조금씩 하락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 마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시장을 다들 보셨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새롭게 나온 재료는 저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오늘 뭐라고 잡아봤냐면요. 알아도 다시 한번 네. 반응을 할 것인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LA 산불이 될 것 같아요. 뭐 새롭게 나온 소식 이것도 아니죠. 지금 뭐 엿새째였으니까 오늘은 7째, 지금 7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재건 지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심각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전력 설비나 건설 급등이 일시적으로 끝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근데 그 불나서 만약에 이제 뭐 집도 파괴되고 이게 이번에 일주일째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예전에 한 달 내내 불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호주였나요? 호주 말고 LA도 그랬습니다. 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인데 워낙 건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이 더 많이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지역이 여름에는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지금 원래 조금 좀 원래 습해야 되는데 습하지 않으니까 좀 더 비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불이 더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 불 났는데 그러면 재건을 하는 뭐 다시 건물을 짓거나 전력망을 까는데 다 한국 걸 쓸까요? 빠르게 미국 걸 써야겠죠. 멕시코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네. 약간 오버하는 것 같고 지금 뭐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는데 네.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불이 나서 공기가 안 좋아졌겠죠. 캘리포니아 일대가.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뭐 작은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훨씬 큰데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근데 이게 평소에 그러면 거기가 공기가 안 좋냐? 공기가 너무 좋아서 탈인 동네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이것 때문에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냐라는 것도 또 아니고 중국도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싼 공기청정기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오버해서 지금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좀 팔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LA가 참 산불 또 나니까 옛날에도 그래 유닉스가 올라갔어. 그래서 다시 또 사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시고 빨리 파시면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 예, 그리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인 게 큰 틀로 이제 어제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원래 대장주들은 어제 안 움직였습니다. 좀 전선주라든지 뭐 작은 종목들이 좀 맞아요. 움직였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전선 불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선 다 갖다 쓰는 거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이 허허벌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전인수죠. 다 우리나라 거 갖다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멘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불나면 지금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연방 정부 돈을 써야 되니까 채권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네,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미국이 그렇게 그 구멍가게처럼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은 항상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국채를 팔아서 그 금리가 계속해서 아니 올라가고 원래 있다. 편성돼 있다니까요 예산에. 예산에 다 있고 굳이 국채를 건드리지 주에도 않아도. 예산이 있고 연방에도 네. 예산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오버해서 걱정을 하신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름에 홍수나고 재난 나면 쓸 예산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예. 너무 예비비 쪽으로 있나 보네요. 예비비가 다 네. 편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그런 된다.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시면 안 된다. 아. 예. 네, 좋습니다. LA 산불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다. 차라리 전력기기나 네. 전선주 중에 뭐 대한전선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고압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들, 초고압 전력선 만드는 이제 대한전선, LS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조정받으면 사셔야 된다. 네. 긴 관점에서 산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전력 관련해서 수출주에서도 메리트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두드려봤고요. 자,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할까 궁금해지는 두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미국의 대외안보 담당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라면서 이 대외 정책 라인의 공통점이 대중 강경파다. 라는 입장에서 우리 방위비를 더욱더 분담금 증액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인데 이거 뭐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가더라고요. 일시적인 걸까요? 좀 더 가리라 보세요. 그냥 어제도 올라온 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한 네. 1%대 정도에서 반등 정도였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그럼 방산이 안 좋냐? 방산 예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는 한번 꺾일 거다라고 했는데 한번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조정을 잘 받고 다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올해 1분기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상반기에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방산이요? 네, 뭐 네. LIG는 뭐 4분기에 좀 안 나온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게 이제 팔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반영되는데 시차가 언제 반영되는지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이미 수주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큰 틀로 보셔야 되는 게 네. 예전에 방산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동유럽의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가 뜨거워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물꼬가 터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기를 잘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덕분에. 네, 트럼프 덕분인지 뭐 트럼프가 돈 안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악재죠. 그러네요. 길게 악재인데 봐서는. 네, 악재인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제 트럼프발 리스크로 바뀐 거죠. 아, 네. 그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방산이 가야 하는 프레임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유럽을 옥죄일 겁니다. 나토도 그렇고 뭐 야 니네 이제 방위 분담금 올려. 야 나는 니네들한테 돈을 더 이상 내 미군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못 쓰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올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얘기 명분으로 이제 네. 이제 뭐 한 속으로는 한 2배 올리고 싶은데 10배 올린 다음에 뭐 2배 올리면 아 그래 마지못해 해주는 척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금 다 늘리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다 사주는 거는 사실 아니겠지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트럼프화 리스크로 바뀐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또 뭐 폴란드 2차 계약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오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방사청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기본 그 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치가 불안해서 폴란드에서 관련자들이 못 와서 계약을 못 하고 있다. 이게 그거 거의 뭐 태극기 집회 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가 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은 폴란드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미국한테 무기 살 때 로키드 마틴한테 무기 살 때 우리가 갑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돈 주고 사면서도 을이죠. 그게 방산 계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만큼 폴란드가 을인데 폴란드 가서 우리가 계약해 줍니다. 가서. 그러니까 원래 사는 나라 가서 계약 쓰는 거고 그리고 뭐 협상이 길어져서 2차 계약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얼마나 임팩트 있게 줄이느냐. 우리는 덜 줘야 되고 거긴 더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사셔야 되는 거죠. 일단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많이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방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있는데 어의 수출을 하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젠 트럼프로 프레이밍이 바뀌어간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하나 짧게 좀 궁금한 건 저희가 방산 얘기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전해진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이미 드론 공격을 감행한 걸로 전해졌고 미 해군에서도 AI 무인기를 공격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면서 왜 이전에 그 테슬라 CEO가 머스크가 또 뭐 사람이 가는 건 바보다, 유인기는 바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인기, 어떤 드론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방산 안에서도 좀 특별히 얹고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인기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한화에어로랑 항공우주는 좀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하고 있는 그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네. 한 10,000대 보내면 한 10대 정도 성공하는 겁니다. 약간 그 공격에 대한 적중률은 좀 낮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전파 방해를 써버리면 아, 다 떨어집니다. 공중에서. 그럼 대표님은 드론 쪽은 공격 수단으로 별로 용이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인기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무인기라는 거는 어디선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죠. 그 전파가 조정하는 선이 끊어지면 가다 멈출 수 있기 그냥 때문에. 추락하겠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뭘 연구하냐면 우리나라도 그거 연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 드론이 올 때 그걸 막아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내가 15km 전방에서 아니면 10km 전방에서 오고 있는 것들을 전파를 쏴서 다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론은 사실은 퍼스텍이나 일부 기업들이 국방부랑 이제 하나여로라든지 국방부랑 하는 게 있습니다만 네. 그건 수출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는 다 그냥 다 안 보시면 된다. 그냥 예. 그런 얘기 나오면 예. 테마성으로 좀 제이션 시스템 같은 회사도 올라가는데 그냥 테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된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기존의 레거시라고 꼽을 수 있는 뭐 전차 뭐 이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빠르게 원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미 원전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재료 때문에 어제 하루 더 갔습니다. 근데 또 갈지가 의문인데 원래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원전주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뀌셨었잖아요. 그렇죠. SMR만 어떻습니까? 보자라고 이제 저는 원래 완전히 싫어했고요. 왜 싫어했냐면 네.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싫어한 겁니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고 있는데 열심히 팔아봐야
삥 뜯기는 것밖에 없죠. 한마디로 돈 계속 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된 것도 계속 지금 발목 잡아서 본계약 체결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협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부분,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은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제지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뭔가 그 다음부터는 MOU잖아요. 지금 본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3월이죠. 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체코 본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원전을 수출할 때 너희들이 얼만큼 가져갈지를 미리 얘기해라고 딱 정해야 되죠. 네. 그럼 뭐 로열티를 10%를 받든 20%를 받든 그럼 우리가 그걸 얹어서 팔면 되니까. 근데 그 계약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협상력이 좋아졌다. 이제 뭔가 이제 딴지는 안 걸겠구나. 되죠. 그래서 저는 대형 원전도 이제 괜찮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그렇고 뭐 원전 관련주도 이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남아 있는 숙제는 뭐냐면 왠지 웨스팅하우스와의 구체적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협의가요? 네, 협의가 아니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을 해야죠. 야, 너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써야죠, 계약서를. 그러니까 우리의 원천 기술이 너네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아니죠, 너의 원천 기술 우리가 쓰는 건데 네. 원천 기술은 거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경수로 방식이. 그러면 로열티를 앞으로 얼마 받아야 할 거니? 이게 구체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당연히. 아. 예, 우리나라는 원래 프랑스랑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네.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근데 공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계약 정도 했다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원전은 SMR도 중요하고 지금 유럽발 이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는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때문에도 좋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BHI가 워낙 지금 뭐 복합 화력 발전부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는 SMR도 중요하고, 네. 미국이 이제 스타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형 원전 수출 길도 좀 열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봐도 괜찮다. 원전주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네. SMR 관련해서 BHI 그리고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갈지 이에 대한 소식은 팔로우업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자, 이번에 바이오도 좀 볼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현지 시간 13일이니까 오늘 우리 시간부터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최 전인데 찬물이 참 많은 상황이에요. 모더나는 가이던스 하향해서 어제 급락을 했고 WHO에서는 엠폭스 변종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빅 컨퍼런스인데 악재가 너무 무거워서 바이오주가 이 악재를 견디고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면 뭐 주가가 바이오가 막 갑자기 막 폭등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2014년, 15년 그렇긴 하죠. 네, 아주 옛날 얘기고요. 이제 다들 똑똑해지셔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 제가 세보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꽤 많죠. 한 25개에서 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들이 가서 진짜 메인 행사에서 발표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 같은 셀트리온. 회사들은 발표를 하고요. 핵심 키워드는 ADC입니다. 거기도. ADC.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조그마한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홍보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흐름에서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AI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가장 큰 키워드는 트럼프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입니다. 그걸 왜 넣었을까요? 지금 취임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열리는 행사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시장은 제약바이오보다는 트럼프 정책에도 관심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소외받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사실 뭐 채권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이오한테는 투자 심리를 좀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개별적으로 호재가 나오면 반응을 하죠. 유한양이 최근에 반응한 것처럼. 그러니까 개별 호재들은 여전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모멘텀, 계약 체결이라든지 빅파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제 끝으로 우리 시장 오늘장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봐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분위기가 지금 이래저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계감도 많이 느껴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엔터가 조금 지난주부터 눈에 띄는데 자꾸만 점검을 못했어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무게를 실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엔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된다.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JYP 엔터가 좋아하셨잖아요. 3,000%에 그렇죠. 들었어. 예. 3분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돌렸던 첫 번째 주자가 이제 JYP 엔터고 네. 최근에 이제 하이브도 조금 이제 뉴진스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BTS 컴백 이슈도 예, 있죠. 그래서 YG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SM은 이제 카카오 체계에 잘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조정을 받았던 그 전에 또 많이 가기도 했고 너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보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보고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뭐냐면 엔터주의 단점은 뭐 중간에 뭐 자꾸 이상한 일이 이벤트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막 생기죠. 노이즈가 많아서요. 예, 연예인들이 뭐 사고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싸움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표면화될 때마다 항상씩 이제 얻어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형사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형 기획사. 대표님은 어디에 중심 잡으시겠어요? 지금 JYP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엔터 말고는요? 그냥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뭐 네. 반도체도 계속 보고 다른 있고 거? 바이오도 보고 있고 예,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엔터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엔터주를 그만큼 좀 잘 내부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편하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무려 한 5개 섹터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의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중심 잘 잡아보시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